안녕하세요. 건강한 부자입니다. 요즘은 하루에 한두 잔씩 습관처럼 마시는 것이 바로 커피인데요. 커피를 마실 때 시럽을 넣어서 먹기도 하고 설탕을 넣어서 먹기도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달달한 커피를 자주 즐겨 마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어떤 커피를 어떻게 마셨나요? 무심코 자주 커피와 함께 넣어 마신 이것 때문에 당뇨에 걸리고 뇌세포가 죽어 치매에 걸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커피 마실 때 자칫 먹으면 안 좋은 음식과 커피를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커피와 함께 먹으면 치명적인 음식. 첫 번째, 설탕과 시럽입니다. 카페에 가면 드립 커피보다는 설탕과 시럽을 넣은 아이스 커피나 고소하고 달달한 라떼류 커피를 주문해서 드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특히 나이가 있으실 경우 일반 커피는 뭔가 입맛에 맞지 않아 달콤한 커피를 주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생화학 분자생물학회 연구에 의하면 설탕 섭취가 알츠하이머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설탕물을 추가로 먹은 쥐들은 평균 체중이 20% 더 증가했고 고지혈증과 인슐린 저항성이 더 높아졌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기억 유지와 학습 능력 검사에서 점수가 더 낮았으며 뇌의 베타아밀로이드 플라크 양도 2배 이상이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이상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단백질, 타우 단백질이 뇌 속에 쌓이면서 뇌신경 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데요. 설탕을 섭취하면 체내에서 베타아밀로이드가 많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시럽과 설탕을 넣은 커피를 반복해서 자주 드시게 되면 당뇨병과 더불어 치매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말씀드린 설탕류의 시럽에는 라떼에 뿌려 드시는 시럽뿐만 아니라 고소하고 달달한 연유, 초코 시럽, 휘핑크림 등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식후에 달달한 커피를 드시는 겁니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인 액상과당, 설탕, 밀가루 같은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가 촉진되고 포도당과 과당으로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식사 후 달달한 커피를 섭취하게 되면 먼저 섭취한 음식으로 인해 혈당이 상승하게 되는데 달달한 커피가 추가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되어 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식후에 달달한 커피를 자주 드시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뇌세포에 유해한 단백질이 쌓이게 되며 결국 치매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는 칼슘과 철분이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커피를 드셔야 하신다면 식후 30분이 지난 다음 설탕과 시럽을 넣지 않고 섭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커피와 함께 먹으면 치명적인 음식. 두 번째, 빵과 케이크, 도넛, 쿠키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카페에 가시면 자연스레 커피와 함께 빵이나 케이크를 추가해서 드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물론 이 조합이 우리 입맛에는 너무나도 잘 맞는 맛있는 간단한 조합이지만 안타깝게도 달달한 커피와 달콤한 빵과 케이크는 역시 고혈당 음식이므로 식후에 드시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당뇨와 더불어 치매 위험까지 높일 수 있는 매우 좋지 않은 음식들입니다.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치매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가 바로 탄수화물과 지방이 혼합된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빵과 케이크, 쿠키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살펴보면 고함량의 탄수화물에 고온에 튀긴 음식으로 우리 몸에 해로운 트랜스 지방이 함유된 음식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음식들을 커피와 함께 먹을 때 맛은 있지만 우리 몸에 나쁜 독을 쌓이게 하는 음식들입니다. 또한 밀가루의 글루텐 성분은 분해되면서 엑소핀이라는 마약 유사 물질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엑소핀으로 인해 밀가루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며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 밀가루 음식을 자주 먹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을 밀가루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마약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중독성으로 이어져 치매 발병 위험이 89%가량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건강한 부자 여러분들 중 식사 후에 케이크나 빵 등 당의 함량이 높은 음식을 커피와 함께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꼭 줄여서 드시고 되도록이면 천연의 자연당을 섭취하시길 권장합니다. 커피와 함께 먹으면 치명적인 음식. 세 번째, 초코소스입니다. 초코소스는 카페모카에 많이 사용되는 재료인데요. 이 커피의 특징은 초콜릿의 풍미가 더해져 더욱 달달하고 깊은 맛을 내기 때문에 단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커피입니다. 초코 소스에는
주로 설탕의 함량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코코아 분말과 시럽 등을 섞어서 만든 것인데, 이는 풍미를 좋게 하기 위해 합성 향료를 넣어 만든 재료입니다. 즉, 초코 소스는 카카오가 주재료가 아니라 설탕이 주재료인 것입니다. 따라서 소스를 커피에 자주 넣어 섭취하시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뇨와 치매 예방에 좋지 않습니다. 커피와 함께 먹으면 치명적인 음식. 네 번째, 연유입니다. 가당 연유는 우유와 설탕을 농축하여 만든 가공식품인데요. 연유가 들어간 커피는 설탕이 함유되어 있어 특히 더 달고 맛있게 느껴집니다. 우유는 유통기한이 짧아 여기에 설탕을 첨가하게 되면 유통기한이 길어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연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유 역시 고탄수화물 음식으로 약 50%의 당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우유가 들어가면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바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유와 설탕을 첨가해서 만든 연유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 건강한 부자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주세요. 따라서 고혈당과 치매 예방을 위해 연유가 많이 들어간 커피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와 함께 먹으면 치명적인 음식. 다섯 번째, 술입니다. 술을 마시고 나서 커피 한 잔을 하게 되면 커피의 각성 효과로 인해 술이 깬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많은 분들이 술을 드신 후 해장용으로 커피를 찾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아주 큰 착각이라고 합니다. 미국 브라운 대학교 로버트 스위프트 박사는 커피 속 카페인은 실제로 마신 술보다 적게 마신 것처럼 뇌를 속인다고 발표했는데요. 술을 마시게 되면 뇌에서 도파민이 나와 기분을 좋게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알코올에 대한 방어작용으로 잠이 오게 하거나 피로를 느끼게 만드는데요. 바로 이때 커피를 드시게 되면 커피의 각성 효과로 인해 정신은 맑아지지만 이미 술에 의해 뇌 활동은 느려져 판단력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물질을 찾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각성 효과로 인해 더욱더 과음을 하게 되거나 과한 주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음주 후 커피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코올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대뇌 전두엽과 해마를 손상시켜 기억 및 인지 능력 저하를 유발하기 때문에 가급적 드시지 않기를 추천드리며, 드시더라도 커피는 꼭 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술로 인해 손상된 위벽에 커피가 들어가게 되면 더욱 자극이 갈 수 있고 역류성 식도염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부자 여러분들 중 술을 드셨다면 커피보다는 수분을 채울 수 있는 물 한 잔을 섭취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식품들에 대해 들으시고 그럼 이것들만 피해서 마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그러나 설탕, 시럽을 넣지 않은 커피라도 하루 6잔 이상 섭취하게 되면 치매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연구팀은 영국 바이오뱅크에 참여한 1만 7천여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요. 하루에 6잔 이상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53%, 뇌졸중을 겪을 확률이 17% 높아졌다고 발표하였으며, 하루 6잔 이상의 커피 섭취가 위험하다는 연구는 이외에도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설탕, 연유 등 당분 함량이 낮은 커피여도 하루 6잔 이상 섭취하는 건 건강 증진에 좋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들으시면 커피가 무조건 안 좋은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커피에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클로로겐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대사증후군을 겪고 있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며 당뇨,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폴리페놀 성분들이 몸의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항염, 항암작용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간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커피를 제대로 잘 섭취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드셔야 안 좋은 것은 잘 걸러내고 좋은 성분 위주로 커피를 마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커피를 잘 마시는 방법. 첫 번째, 하루 3잔 이하로 마신다. 하루에 커피를 3잔 이내로 마시게 되면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헝가리 세멜바이스대 심혈관 센터 연구진은 영국 바이오뱅크에 참여한 46만 9천여 명을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그룹과 하루 반잔에서 3잔 마시는 그룹, 3잔 이상 마시는 그룹, 이렇게 3그룹으로 나누어 약 11년간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11년의 조사 및 분석 결과 하루 반잔에서 3잔을 마시는 그룹의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가장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17%, 뇌졸중 발병 위험은 21%로 낮았다고 전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커피는 하루 3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하루 3잔 이상의 커피를 드시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나를 위해 하루 2-3잔으로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커피를 잘 마시는 방법. 두 번째, 드립 커피를 마셔보세요. 우리가 마시는 커피 원두에는 식물성이긴 하지만 15% 정도의 지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식물성 기름이지만 매일 한 잔에서 2-3잔씩 마시게 되면 기름을 함께 섭취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변 분들 중 채식을 하시던 중 커피를 드시고 콜레스테롤이 오르셨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와 관련하여 네덜란드 보건과학 연구에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4주간 하루 5잔씩 커피를 마시게 한 결과 남성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8%, 여성은 10%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경우 동맥경화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의 경우 커피 머신으로 추출된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때 만들어지는 커피에서 커피 기름도 함께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기름 종이를 깔고 커피를 내리는 드립 커피의 경우 기름 종이가 커피 기름의 95%가량을 걸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대부분의 기름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나 고지혈증에 걸릴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원두의 경우 드립 커피를 만드는 과정에서 카페인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디카페인 원두를 사용하신다면 카페인과 함께 커피 기름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커피를 잘 마시는 방법. 세 번째, 디카페인으로 마셔보세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커피의 부작용으로는 불면증, 두근거림, 카페인 중독 등이 있는데요. 이는 대부분 카페인에 의한 부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커피를 카페인 성분을 빼고 드신다면 부작용들은 없애고 항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은 잘 흡수하여 보다 건강하게 커피를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커피 섭취를 주의하셔야 할 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갑상선 항진증이 있는 경우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떨리기도 하는데요. 커피를 드시게 될 경우 카페인에 의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불면증, 불안감이 있으셨던 분들은 커피로 인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가 안 좋은 분들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도 속쓰림과 대장을 더욱 민감하게 할 수 있어 커피 섭취를 자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커피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식품은 설탕과 시럽, 빵과 케이크, 도넛, 쿠키, 초코 소스, 연유, 술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커피를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으로는 하루 3잔 이하로 마신다, 드립 커피를 마신다, 디카페인을 마신다, 이렇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커피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신 분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간혹 물 대신 커피를 옆에 두고 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게 섭취하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커피는 우리 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건강한 부자 여러분들은 각자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알려드린 섭취 방법과 권장량을 지키시며 건강하게 커피를 즐기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커피를 마시면 이뇨작용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므로 우리 몸을 위해 물도 꼭 자주 챙겨 섭취해주세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모두 항상 건강하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건강했으면 하는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럼 모두 건강한 부자 되세요.